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좀 북적거리는 편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이 총 11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9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중 친자녀는 2명이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장바구니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카트 2개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맨 뒤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앞에서 계산을 하고 계신 한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혼자서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계셨어요. 막내로 보이는 아이는 겨우 4~5살쯤 되어 보였고 가장 큰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9월인데도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옷들은 깨끗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낡아 보였습니다. 그 엄마는 카트에서 식료품들을 꺼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리느라 진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 엄마는 계속해서 얌전히 좀 있어 제발 하고 애원하듯 말씀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수없이 했으니까요. 9명의 아이들과 마트에 가는 건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커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는데 남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최신형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들으라는 듯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애들 아빠가 다 다른 거 아니야?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애를 5이나 낳아놓고는 옷도 제대로 못 입히네. 여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9월인데 반바지에 슬리퍼라니. 부모가 애들 케어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봐봐. 저거 분명히 바우처 쓸 거야. 우리 세금으로 공짜로 얻어먹는 거지.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괜히 나섰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 계신 그 엄마는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계산대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아동복지 바우처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그 부부가 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우리 세금 또 저렇게 날아가네. 맨날 애만 낳아대고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진짜 애 키울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이해가 안 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9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엄마의 눈빛으로요.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쳐다보면 입을 다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눈빛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앞으로 걸어가 그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위탁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입양이신가요? 그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위탁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3일 전에 아이들이 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급으로 와서 복지부에서 식료품 바우처는 바로 나왔는데 옷이랑 다른 건 절차가 좀 걸린다고 해서 일단 급한 음식이랑 생필품만 사려고요. 저는 그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이 9을 키워요. 2은 제가 낳았고 7은 입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괜찮아요. 잘하실 수 있어요. 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엄마가 물건들을 다 올리는 걸 도와드렸어요. 아이들도 달래주고 막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안아서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그 엄마가 떠나기 전에 저는 그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아이들이 저를 더 성장시켜줬어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그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5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마주 봤습니다.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요? 부부는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며칠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그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아이들은 며칠 전에 부모님과 살 권리를, 자기 집에서 잘 권리를 잃어버린 아이들이에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 옷들이요? 저 아이들이 가진 유일한 옷일 거예요. 아니면 급하게 집을 나올 때 챙긴 마지막 옷이었겠죠. 사이즈가 안 맞는 건 갑자기 낯선 집에 와서 낯선 사람과 살게 된 아이들한테 새 옷을 사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 여자분이요? 이미 본인 자녀가 있으면서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낯선 5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원래 살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자신의 집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 바우처요? 그건 이미 자기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5명의 아이들을 더 먹여 살리겠다고 나선 분께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이에요. 그것도 한시적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저 여자분의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분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아이들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한 거예요. 따뜻한 밥을 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정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랐으면 입을 다물었어야죠. 모르는 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뒤로 돌아 제 카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거칠게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답지 않게 퉁퉁 내던지듯이요. 그리고 다시 그 부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설령 저 아이들에게 아빠가 10명이 있다 해도 엄마가 생활보호 대상자라 해도 이 나라 어떤 아이도 춥거나 배고파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인다는 게 불만이세요? 그럼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 사회는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곳이니까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방금 보여준 그 행동이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네, 형편없었어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그 부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 부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줄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계산대로 황급히 옮겨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제 물건들을 계산했습니다. 계산대 직원분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손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위탁모님들 정말 존경해요. 방금 하신 말씀,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윙크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그 부부에게 말하고 난 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마치고 카트를 밀고 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희에게 쏠렸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자도 남편 옆에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당신들이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저 가족의 사정을 단 1초라도 들어봤나요? 들어볼 필요 있어요? 보면 아는 거죠.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그때였습니다. 손님, 저 잠깐만요. 계산대 직원분이 나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아닙니다. 제가 다 봤어요. 손님들이 먼저 다른 손님을 비난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마트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직원분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옆 계산대에서 계산하던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할머니는 그 부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나도 다 들었어.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고.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 모양인지 알겠네. 할머니, 이건 할머니랑 상관없긴. 내가 세상 살면서 위탁모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조카 셋을 키웠어. 동생 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댔는지 알아?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키우냐? 나중에 은혜를 모른다. 온갖 소리 다 들었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 다 크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고맙다고 할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지금 그 아이들이 내 노후를 챙겨주고 있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도 아는 분이 입양하셨는데 정말 힘들게 키우시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그 부부는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트를 나갔어요. 저는 할머니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야, 내가 고마워. 잘했어, 젊은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집에 돌아온 저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던 중 16살 큰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로 했어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입양한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14살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응? 친구들이 몰래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 제 진짜 엄마 아니래. 입양됐대. 그때 정말 창피했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근데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왜냐하면 진짜 엄마가 누군지 나는 알거든. 날 낳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야. 그게 우리 엄마잖아.
그 순간 식탁에 둘러앉은 9명의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그 나쁜 사람들한테 혼내줘서 고마워. 엄마 최고야. 아이들이 모두 웃으며 엄마 최고 하고 외쳤어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여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SNS에 긴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는 아이들 사진이나 일상만 올렸는데 그날은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자려고 했는데 새벽 2시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확인해 보니 제 글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공유가 수천 건, 대부분은 응원과 지지였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위탁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플도 만만치 않았어요. 위선 떨지 마세요. 세금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입양한 애들이랑 친자식 차별 안 한다고 누가 믿어요? 애 많이 낳은 게 자랑인가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어요. 세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희 돈으로 키웁니다.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을 차별한다고요? 제 심장은 하나지만 9명의 아이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이를 많이 키우는 게 자랑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자랑입니다. 이틀 후 저는 또 그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그날 계산대에서 일하셨던 그 직원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멋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직원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위탁모거든요. 어머. 네. 지금 3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날 손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분, 이름은 은영 씨였는데 5년 전부터 위탁모를 시작하셨대요. 주변 시선이 정말 힘들어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제 아이들 보고 수군대는 거 들을 때마다 저도 알아요. 정말 힘들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위탁모들끼리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은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그날 마트에서 5 아이들과 함께 있던 그때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네. 전화드린 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 마트에서 나와서 차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웠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은 씨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처음엔 밤마다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요. 어제는 막내가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정말,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려요. 지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아이들 이야기, 힘든 점, 기쁜 점, 모든 걸 나눴습니다. 제 SNS 글은 계속 퍼져나갔고, 어느 순간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괜히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위탁 가정과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 말이야.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위탁모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을 생각 중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심지어 그날 마트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던 할머니도 연락을 주셨어요. 신문 봤어, 젊은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한 달 후 은영 씨와 함께 위탁 모입양모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에 15명이 왔어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요. 친척들이 반대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후 우리 모임은 100명이 넘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날 마트에서 만났던 그 엄마 지혜 씨는 이제 정식으로 그 아이들 중 3명을 입양했어요. 나머지 2명은 친부모님과 재결합했다고 합니다. 지혜 씨는 우리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위탁모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마트에서 저희를 비난했던 그 부부, 몇 달 전에 저희 모임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희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자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우리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옷을 기부하고 학용품을 지원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그날 마트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한 제 작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